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의 설렘이 일상의 리듬으로 이어지는 1월 둘째 주 복지TV 전담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지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129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의 시간은 사고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지역사회가 연대의 마음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는 유가족과 시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애도의 뜻을 나눴습니다. 슬픔을 함께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어졌는데요. 추모대회 현장의 분위기를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27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광주 전남 시도민 추모대회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시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추모 행사는 공식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유가족과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도민 등 천여 명이 함께해 참사의 희생자 179명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사회적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에서 179명의 희생자를 깊이 애도하며 1년 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온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생계 지원, 심리치료, 돌봄 등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도청 내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도민 추모회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가족과의 지속소통과 피해자 지원, 무안국제공항 안전 강화 대책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도심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 연양들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업과 주거, 업무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연양들 도시개발이 도심 재편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연양들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지난 30일 자몰드에서 개최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연양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양동 약 48만 8천 제곱미터 부지, 상업시설,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복합용지, 업무 판매 공공용지를 배치해 미래형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콘도 등 대형 앵커 시설과 준주거 판매 업무 기능이 결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 관계자는 연양들은 단순 택지 조성을 넘어 정원문화와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핵심 사업이라며 기공식을 기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양들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공급도 병행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로 확정됐습니다. 연양들 도시개발이 상업, 주거, 문화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기점으로 자리잡아 도심 재편과 생활권 확장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곳곳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발걸음이 계속됐습니다. 일몰과 일출, 명소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을 함께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과 떠오르는 첫 해 앞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안녕을 빌며 새 출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연말과 연초가 만나는 순천의 현장을 정화림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이어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됐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보내고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일몰과 일출 명소에 시민들의 소망이 모였습니다. 해넘이 행사는 순천 와운해변에서 열렸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도 200여 명이 모여 붉게 물든 서해 하늘을 지켜보며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오천 그린광장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바람이 매서운 날씨였지만 이른 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 떠오르는 첫 해를 함께 맞으며 새 출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새해에는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또 오빠랑 같이 가족들이랑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2026년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병오년 새해 지역 사회 곳곳에 온기와 활력을 더해지길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신안군을 찾아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신안군의 태양광 모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성과를 낸 대표 사례입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신안 안좌솔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격려했습니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했습니다. 안좌솔라시티는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메가와트 규모로 2020년 11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민협동조합의 채권 참여로 누적 주민 수익이 100억 원을 돌파했고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은 2025년 10월 기준 300억 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총 4,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제도 정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태양광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한 선도 사례라며 금융, 제도 지원을 확대해 신안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의 애로도 함께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국립순천대학교 문승태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학기는 그 휴관 중이시죠?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성적 처리 같은 거 다 결과가 나오고, 이제 저희들 현재는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연구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태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경쟁을 넘어 본질을 찾는 교육에 관한 주제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경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경쟁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떤 설계할 수 있는 힘, 역량을 길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좋은 직업 또는 좋은 집, 좋은 차를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의 학생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또 연간 한 27조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또 가장 큰 문제는 대물림입니다. 예, 부의 대물림. 네. 또 양육 부담 증가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특히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 교육을 완화하고자 하면 일각에서는 교육 수준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 교육 완화는 기존의 인식과 어떤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방향을 바꿔야 된답니다. 교육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결국 뭐냐면 이여령 선생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한 명이 뛰면 1등은 한 명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뛰면 4명이잖아요. 360도로 뛰면 360명. 그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돼야 되겠어요? 360명.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실력적인 어떤 면에서 경쟁을 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완과 수축, 또 긴장과 완화, 이런 것을 함께 하는 것을 경쟁 교육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하냐? 협동교육, 협력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풀더라도 혼자 안 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그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같이 숙제를 하게 되고 이런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을 학교 다닐 때부터 먼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협동 그리고 서로 돕는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쟁 교육 완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큰 틀에서는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사실은 수능을 저는 없애는 게 맞다. 대신 수능을 뭐 없앤다 그러면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능 방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말하는 어떤 적성검사 형태, SAT, 미국의 SAT 같은 이런 기초학력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을 아예 공개를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공개를 학교에서 안 하고 또는 공개를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현재 보면은 새로운 또 시대의 도약이 들어섰고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사회 변화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또 무엇일까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환의 시대라. 교육은 뭐냐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려면 뭐냐니까 AI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챗 GPT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챗 GPT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식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AI보다 더 크게, 더 역량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앞으로 우리가
AI와 함께 살아야 나가야 될 시대인데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참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또 교육을 연구해 오시면서 변함없이 또 품어온 어떤 교육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아 실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기회도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자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적절한 저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경쟁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AI 시대, 초불확실성 시대의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교육, 초중고 대학이 연결된 교육, 그리고 학제 간 경계를 넘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육은 도시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해 왔습니다. 교육과 지역은 하나입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 속에서 아이들이 다시 꿈을 꾸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쟁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짚고 대안적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신 국립 순천대학교 문승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진도를 수산, 에너지, 문화, 관광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환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진도가 대한민국 섬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비전 투어를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와 수산, 관광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돌산 향일암 일원에서 제30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를 개최했습니다. 개막 행사와 지하의 종타종, 신년 불꽃쇼와 일출 관람 등 다채로운 새해맞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분산 일출제 운영과 교통안전대책을 병행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시 단위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넓히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모델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국비 지원과 정책 자문을 받아 청년 친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다 위에서 해돋이를 즐기려는 선상 해맞이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해상은 기상 변화가 크고 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익수사고 위험이 큰 계절인 만큼 출항 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 선상 해맞이를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바다 위로 나가는 선상 해맞이 인파가 해마다 늘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해경의 사전 점검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익수사고 위험이 큰 만큼 탑승 전부터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관내 유선과 유선장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선상 해맞이 행사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소화기, 비상통신 장비 등 인명구조 장비를 중심으로 선박별 비치 현황과 작동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익수자 발생, 선내 화재, 침수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훈련을 병행해 선원과 인명구조 요원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해경은 탑승객들에게도 출항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후 승선이나 성내에서의 과도한 이동, 안전선박 출입을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맞이하는 첫 해돋이는 특별한 추억이 되지만 한 번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선상 해맞이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경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이용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회의 흐름을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시대지만 요즘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려는 움직임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마켓 앱을 통해 시작된 만남이 놀이와 교류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즐기던 놀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사람들을 이어주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색적인 만남 문화에 대해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지금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만나느냐에서도 변화가 드러나는데요. 최근 SNS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게임을 하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마켓 앱에서 경찰과 도둑을 같이 하자는 모집글을 보고 모인 건데요. 이처럼 전국 곳곳에 조금은 낯선 모집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도둑은 현 20, 30대가 어릴 적 동네 골목과 놀이터에서 자주 하던 술래잡기 놀이입니다. 줄임말로는 경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도놀이를 즐겼습니다. 초면인 사람이지만 2시간을 넘게 쫓고 쫓기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어릴 적 추억의 놀이를 성인이 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그 배경에는 외로움과 단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늘 연결돼 있지만 막상 누군가를 직접 만나기엔 어색함과 부담이 먼저 앞서는 시대입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릴 적 놀이는 사람들을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묶어줍니다. 복잡한 설명도 자신을 표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놀이가 퍼지는 방식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학교나 직장, 동호회가 아니라 중고마켓 앱을 통해 연결된다는 거죠. 같은 동네에 산다는 정보만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온라인에서 시작된 연결이 곧바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중고마켓 앱이 가진 동네 기반 구조와 익명성이 만남의 문턱을 낮춘 건데요. 멀리 이동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가볍게 시작되고 놀이를 즐긴 후에는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이 점이 바로 사람들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의 방식을 찾아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거죠. 덕분에 경쟁도 성과도 없는 어릴 적 놀이를 매개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모여 시간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오래 남아있는 감각,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는 한 사람의 기억과 성향,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조용히 담아내는 섬세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김미정 작가는 향을 빚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미묘한 감정의 결을 차분하게 표현해냅니다. 성향과 감정을 향에 담아 각자의 감각을 한층 더 또렷하게 완성해 나가는 김미정 작가의 조향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목소리도 가물가물한데, 딱 하나 향기만 남더라고요. 그분의 향기.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감각입니다. 스쳐 지나간 바람에도 감정이 깃들고 오래전 기억조차 향 하나로 되살아납니다. 그만큼 조향은 그 감정을 다루는 섬세한 예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결을 따라 자신의 세계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미정 작가입니다. 작가는 향이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내는 매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향은 복잡하고 화려한 향보다는 개인의 감정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생각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향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주요 작업은 MBTI 성향을 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과 감정적 특징을 읽고 그 성향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향의 분위기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에는 늘 과연 이 향이 그 사람의 성향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 따라옵니다. MBTI 향수 만들기 체험은 처음에 그 전문 조향사분들께서 16가지 성격에 맞는 향을 추천해 놓은 지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체험을 하실 때 그거를 보지 않고 블라인드 체험으로 시향을 모두 한 후에 내가 마음에 드는 향을 하나 고르고 또 전문가분께서 나에게 어울린다 하는 향을 2가지를 비교해보고 내가 원하는 향으로 향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향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해도 괜찮다는 것. 각 성향에는 고유한 강점이 있고 향은 그 매력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작가는 향을 통해 작은 자기 긍정의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SNS 상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향을 만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러면서 좀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정 작가는 누군가의 감정을 위로할 향을 조심스레 조합하고 일상에 포근함을 더해줄 향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언젠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는 향을 꿈꾸며 보이지 않는 감정의 언어를 한 방울 한 방울 빚어냅니다. 향수 하면은 그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 향수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MBTI 향기 체험을 하면서 이 향이 바로 나구나 하면서 개인의 향을 찾는 것을 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향이 누군가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오래 기억되는 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흐릿한데 유독 향기만이 뚜렷하게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향기 속에는 그 사람 고유의 결이 담겨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시작이라는 말보다 이어간다는 말이 어울리는 1월 둘째 주입니다. 새해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일상도 그 속도로 지나고 있는데요.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여러분만이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끝에서 전라남도의 시간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주요 소식과 현장의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